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박배우 역사로구 박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명 영해원에 왔습니다. 자연 진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숲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5월이라 그런지 꽃내음이 피톤치드 아주 좋습니다. 꽃가루는 좀 많이 날리는데, 영해원을 가는 길은 이렇게 산길처럼 쭉 저까지 있습니다. 꽤 깊숙하게 들어와야 볼 수가 있네요. 오늘 가는 곳 영해원, 일단 뒤에 원자가 들어가니까 그 묘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과연 누구의 묘일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그 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 인터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분이 살고 계시고 어떤 분이 잠들어 있는지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축구 선수이신 것 같은데 공도 있고 플레음이 납니다. 플레음.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죠? 햇빛도 쨍쨍하고. 자, 영해원이 누가 잠들어 있는 곳이냐 하면은 조선 임금 인조를 기억하십니까? 인조. 저도 저번에 남한산성을 갔었을 때 인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인조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나와서 아주 굴욕적인 삼전도 굴욕을 이후로 청나라에서 볼모로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그의 아내 강씨, 그리고 복림대군까지 많은 이제 조선 사람들을 볼모로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때 볼모로 끌려갔던 인조의 아들의 와이프 미네빈 강씨의 묘입니다. 소현세자의 와이프죠. 소현세자는 아이러니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와이프도 역적이란 이름으로 사사되셨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여기도 광해군 묘처럼 조선왕릉 공개 제한으로 되어 있네요. 닫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배우 역사로구 여기까지 끝. 소현세자 빈 강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그때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청나라의 볼모로 소현세자가 같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수모를 겪는데요. 굉장히 조금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나라에 가서 이제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왕족인데 되게 가난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과 청나라의 중간 역할을 소현세자가 한 거죠. 그 중간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조선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청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중간에서 소현세자가 이제 두 나라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었겠죠. 근데 그걸 옆에서 이제 소현세자빈 강씨가 보필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없어서 사실상 왕족은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장사를 하면은 그거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왕족이 장사를 하냐 라고 했는데, 우리 소현세자빈 강씨는 거기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장사로 인해서 꽤 크게 번창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기 시작해요. 청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 거기에 끌려간 조선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 물론이고, 그때 조선에서 끌려온 노비들을 우리 강씨가 돈을 벌어서 사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인물이 또 미네빈 강씨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소현세자와 소현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에서 굉장히 선진 문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거는 또 마담샬 신부, 천주교 신부를 만나서 뭐 천문에 관한 과학 기술들, 뭐 조선에서 쓸모가 있는 어떤 과학 기술들과 선진 문물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현세자와 강씨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조선에 돌아가면 국력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어떻게 청나라가 명나라를 배제하고 강성해졌는지, 그리고 명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실제로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선에 가서 꼭 우리 조선도 강해질 그날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문물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9년 만에 청나라에 있다가 이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베이징에 상륙해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너네 이제 집에 돌아가. 그래서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9년 만에 조선에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조는 소현세자와 소현세자 빈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 뭐 일화로는 인조의 후궁이었던 조씨가 계속 옆에서 이간질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 왕 세우려고. 아무튼 청나라에 배울 게 많았더냐 하니까 인조가, 소현세자가 배울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조선이 강력해져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인조가 화가 난 거죠. 야, 내가 청나라 황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진짜 굴욕을 못 봤는데 너는 청나라가 좋다고 하고 청나라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하고 너는 글러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현세자로서는 너무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래서 인조는 얘 청나라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아주 조선을 배반하고 배응망덕한 세자가 됐다 라고 하는데, 조선은 온 지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으로 소현세자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독살설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근데 그 이후에 인조의 행보가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아요. 소현세자의 장례도 되게 간소화하고, 왕세자의 장례면 그렇게 간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바로 그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책정하고, 이게 초스피드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은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현세자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 와이프 강씨, 그리고 또 와이프 강씨에게는 원손이 있었어요. 장남. 만약에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그 장남에 이제 왕세자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에게 빨리 왕세자 자리를 넘겨버리는 것. 그래서 억울한 이 미네빈 강씨가 인조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인조는 만나주지 않죠. 궁 안에서 계속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9년 동안 그 청나라에서 굶어가면서도 버텼던 인물인데, 어찌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우리 남편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이 원인을 밝혀주시옵소서 했는데, 인조는 거절하죠.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쟤도 지금 수상해. 그 아내로서 잘 보필해야 되는데 이거 배응망덕하다 라고 해서 인조가 미네빈 강씨에게까지도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네빈 강씨는 그 오빠들도 다 죽고요. 소현세자와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치한 강씨의 무덤은 사실상 조선 왕릉의 묘라고 하면은 저기 구리, 남양주, 이렇게 경기도 북부, 아니면은 저 파주, 일산 쪽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광명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서남 쪽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또 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자빈에서 강등이 되고 나서 죽었으니까 여기는 강씨의 친정집 주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묘는 제실이라던가 홍살문, 우리가 묘에서 아주 잘 봤던 홍살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되게 좀 그래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깨졌구나. 그리고 미네빈 그 강씨가 장군 있죠, 강강찬 장군님의 또 후손이라고 합니다. TMI. 공개 제한 알림. 제한 기간은 공개 제한 사유 소멸시까지인데, 그게 언제야? 멀리서도 안 보이네. 여기 그 펜스 쳐져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인조실록의 기록에는 이 강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 아비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그 며느리가 옳은 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나쁜 길로 인도하고 역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참 아쉽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물론 사람들 많이 안 오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데를 찾아서 오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못 올 수밖에 없네. 공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박보의 역사로그는 여기까지 끝. 산길은 아주 좋습니다.
어이가 없네. 하지.